당신은 마지막으로 보았던 휴를 떠올립니다. 핏자국을 따라가 운이 좋게 휴와 만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곳을 벗어나는데 휴는 당신에게 짐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아니, 확실히 휴는 아까 전 그 하얀 괴물에게 당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마음을 정하고 우선 이 건물을 조심스럽게 탐색해 스티브를 먼저 찾기로 합니다. 그러자 아주 잠깐이지만 휴에 대한 죄책감이 듭니다. 함께한 시간은 짧지만 낯선 행성을 돌아다니며 몇 차례나 휴의 도움을 받았던 지난 날들이 떠오릅니다. 휴는 자신뿐만 아니라 당신도 지키기 위해 그 괴물들에게 덤볐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먼저 소리쳐 그것들을 자극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휴가 지금처럼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순간 강하게 고개를 흔들며 잡생각을 떨쳐냅니다. 이미 지난 선택들을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생존입니다. 난생 처음으로 당신이 일했던 그 난잡한 술집과 고향의 모습이 그리워집니다. 그렇게 당신은 핏자국과 반대 방향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그나마 깜빡이는 전등과 표지판 덕분에 비교적 길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건물에도 괴생물체가 있다는 것을 안 당신은 최대한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평소보다는 느리지만 착실히 발을 움직여 계단을 올라갑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밖은 어두운 밤일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모래바람이 멎은 것인지 더 이상 시끄러운 바람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런 날씨에 수지폰만 충분하다면 이 건물을 벗어나 어렵지 않게 우주선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래바람이 멎은 이곳은 너무나도 적막했고 혹시나 스티브 또한 이미 괴물에게 당한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생깁니다. 바로 그때 망가진 줄 알았던 무전기가 짧은 잡음을 내더니 그 너머로 스티브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스티브는 자신은 무사하고 운이 좋게도 잠긴 창고를 열어 할당량을 모두 채울 만한 양을 발견했다고 전해옵니다. 그리고 전해보지 못한 기묘한 물건도 찾았다며 이쪽으로 얼른 오라고 말을 잇습니다. 당신은 기쁜 목소리를 감추지 않으며 휴에 대해서 물었지만 스티브 또한 휴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든 당신은 자신의 냉정함에 흠칫 놀라며 스티브가 말해준 창고로 걸음을 옮깁니다. 그곳은 다소 멀긴 했지만 전등들 덕분에 어렵지 않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창고에 들어선 당신은 스티브의 말대로 입구 근처 한켠에 지금껏 찾아다닌 다양한 물건들이 널려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까 전 함께 수색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건물에 이렇게 많은 물건들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이것을 전부 챙겨 돌아가기만 한다면 할당량을 채우는 것을 넘어 보너스까지 노릴 수 있을 만한 양입니다. 스티브를 찾기 위해 눈을 돌린 당신은 창고 구석에 있는 전력 공급용 핵 발전기의 코어를 발견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 방은 다른 것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당신과 똑같은 우주복을 입은 누군가가 서 있습니다. 당신을 등지고 코어를 응시하고 있는 스티브입니다. 분명 당신이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을 텐데 스티브는 여전히 눈부실 정도로 밝게 빛나는 코어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스티브는 당신이 알지 못하는 여러 정보를 알고 있기에 무엇인가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며 널브러진 물건들부터 급하게 챙깁니다. 그러면서 스티브에게 우선 이것부터 얼른 챙기자고 말합니다. 그러자 스티브는 평소와 같지만 무엇인가 무미건조하고 어색한 목소리로 이리 와봐 라고 말합니다. 그 코어에 무슨 비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지금 당장 이것들을 챙겨 이 위험한 건물과 행성을 떠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금괴부터 리모컨까지 값을 많이 쳐주는 귀중품들이 많습니다. 스티브에게 우선 이것들만 전부 챙기고 함께 살펴보자는 말을 하자 스티브는 당신의 말을 듣지 못한 것처럼
이리 와보라는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러자 당신은 왠지 모를 위화감을 느끼며 물건을 챙기던 손을 멈춥니다. 지금까지 챙긴 물건들이 담긴 가방을 어깨에 맵니다. 이어서 괜찮냐고 물으며 조심스럽게 스티브에게 다가갑니다. 스티브는 물음에 대답 없이 또다시 당신을 부릅니다. 그 순간 등 뒤로 끼치는 소름을 느낍니다. 마치 녹음기를 되감았다가 재생하는 것처럼 스티브는 아무 감정 없이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걸음을 멈추자 스티브는 천천히 당신을 향해 뒤돌아봅니다. 체형부터 입은 우주복까지 모든 것이 분명 스티브가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스티브의 헬멧에는 전에 보지 못한 가면 같은 것이 씌워져 있습니다. 아니, 씌워졌다기보다는 붙어 있다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회색빛을 띠며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는 그 가면은 굉장히 슬픈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가면과 절망스러운 그 표정에 당신은 흠칫 놀랍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다가가던 걸음을 멈춥니다. 스티브, 아니, 그것의 입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액체가 쏟아지듯 흘러내립니다. 그리고는 마치 누군가가 억지로 움직이는 것처럼 관절이 꺾일 듯한 기괴한 걸음걸이로 당신을 향해 뛰어옵니다. 그것은 이제 슬픈 표정이 아닌 웃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 웃음에는 기쁨을 넘어 알 수 없는 광기까지 느껴집니다. 당신은 창고 밖으로 허겁지겁 달려나갑니다. 저것은 스티브지만 분명 그가 아닙니다. 당신은 표지판을 따라 서둘러 건물의 출구를 찾습니다. 그 순간 미약하게나마 길을 밝혀주던 전등이 모두 꺼집니다. 가면을 쓴 그것이 아까 그 방의 발전기 코어에 손을 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 손전등을 킨다면 당신의 위치를 알리는 꼴이기에 우선 바로 옆에 구석진 방으로 들어가 어둠의 눈이 적응되기까지 숨어있기로 합니다. 이 거대한 행성에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당신을 압도합니다. 잭, 휴, 그리고 스티브까지. 당신은 그저 회사의 지시대로 열심히 일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어제 잠들기 전 돈을 모아 언젠가 고향에 돌아가 당신의 술집을 차리겠다는 꿈을 말했던 것을 떠올립니다. 언젠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자식도 낳고 당신이 바랬던 것은 단지 그 정도일 뿐입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목이 메어오고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어둠 속이 보이지만 도저히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대로 그냥 여기에 숨어 저 괴물들이 당신을 찾지 못하고 어디론가 저 멀리 떠나버리는 상상을 합니다. 혹시 회사에서 연락이 없는 당신들을 위해 구조대를 보내주지 않을까 하는 헛된 희망을 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당신에게는 그 어떤 선택지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가방 안에 든 양이라면 아슬아슬하지만 할당량을 채울 수 있을 것이고 결국 이 건물만 벗어나 우주선으로 돌아간다면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으며 당신은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간단합니다. 출구를 찾아 나가는 겁니다. 당신은 손전등까지 켜고 길을 찾아 나섭니다. 얼마나 방황했을까요? 당신은 눈앞 복도를 따라 이어진 휴의 것으로 보이는 핏자국을 발견합니다. 피가 아직 마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곳을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휴가 아직 살아있는 걸까요? 이곳에 혼자만 남은 줄 알았던 당신은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채 방황하는 것보다는 우선 휴라도 찾자는 생각에 당신은 그 핏자국을 따라갑니다. 당신은 발소리를 죽이고 조심스럽게
휴의 이름을 부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디선가 누군가 움직이는 부스럭대는 소리가 들립니다. 당신은 다시 한번 휴를 부르지만 대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걸음을 멈추고 주변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분명 당신 근처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건물의 울림 때문에 어딘지 헷갈립니다. 그 순간 당신의 헬멧 바로 옆에서 이리 와보라니까. 당신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복도를 달려갑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것에게 붙잡힐까 앞만 보고 달릴 뿐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당신의 머릿속에 번뜩입니다. 휴는 분명 이 근처에 있을 것이고 계속 핏자국을 따라 달리면 얼마 지나지 않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친 휴는 분명 당신보다 느릴 것이고 휴를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당신이 저것으로부터 도망쳐 출구를 찾는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핏자국을 따라 달리니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은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합니다. 어두운 복도를 비추는 빨간 불빛이 보입니다. 건물을 나갈 수 있는 비상문입니다. 당신은 달리는 속도를 높여 망설임 없이 그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쇠파이프를 하나 꺼내 문을 걸어 잠급니다.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은 당신은 팔에 달린 스캐너를 통해 서둘러 우주선의 방향을 확인하고 그곳으로 달립니다. 다행히 모래바람이 멎어 쉽게 방향을 찾을 수 있었고 잠시 뒤면 이 지옥 같은 행성을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에 차오릅니다. 저 앞에 우주선의 모습이 보입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지만 걸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결국 우주선 근처에 다다른 당신은 기쁨에 젖은 채 탑승할 준비를 하던 순간 우주선 반대편에서 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 우주선에 탑승하려는 기척을 느꼈는지 자신을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휴 또한 아까 그 비상문을 통해 건물을 탈출하여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당신은 서둘러 우주선 반대편으로 갑니다. 거기에는 쓰러진 휴가 있었는데 당신을 보자 남은 한 팔을 뻗어 도와달라고 울부짖습니다. 휴에게 걸음을 옮기려던 당신은 한 가지 기이한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휴의 주변 모래바닥에 어떤 발자국들이 난잡하게 찍혀 있습니다. 마치 휴를 감싸듯 주변을 둘러 찍혀 있는 그 발자국은 우주선의 신발자국이 아닌 사람의 발자국이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발자국처럼 작았는데 당연히 휴의 발자국일 리 없으며 더욱이 이곳에 그런 어린아이가 있을 리 없습니다. 그 순간 휴가 미친 듯이 소리치며 그래, 나보다 쟤가 더 재미있게 놀아줄 거야. 쟤를 따라가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그 어린아이의 발자국이 천천히 당신을 향해 가까워지는 것이 보입니다. 휴의 광기 어린 울부짖음이 당신의 머리를 어지럽힙니다. 괴생물체부터 당신을 쫓아오던 스티브, 그리고 지금 이 괴상한 일까지 당신은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마치 지금이 현실이 아닌 것처럼 머릿속이 하얘지며 이대로라면 당신조차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손과 발이 당신의 의지를 벗어나 혼자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어느새 우주선에 탑승해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우주선을 향해 기어오며 울부짖는 휴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출입문이 닫힌 것을 확인하자마자 이륙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우주선은 빠르게 행성을 벗어나 우주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당신은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저 행성에서 벌어졌던 일이 모두 꿈같이 느껴집니다. 당신이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자 온몸의 긴장이 풀립니다. 그때 당신의 탑승을 확인한 우주선의 컴퓨터가 할당량을 제출하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신은
미처 내려놓지도 못한 가방에서 물건들을 꺼내 전송기계에 올려둡니다.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애타게 바라보던 당신은 아슬아슬하게 할당량을 채우는데 성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팀에게 지급될 보수가 계산되어 나옵니다. 당신은 동료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한편 이 큰 보수를 혼자 독차지할 수 있다는 기쁨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퇴사해 고향에 돌아가 작은 가판 음식점이라도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은 본사로 연결되는 통신 버튼을 누릅니다. 잠시 연결음이 들리고는 AI의 기계 음성이 들립니다. 당신은 우선 동료 3명의 사망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퇴사하겠다는 말을 이어서 하려는데 AI의 음성이 빠르게 이어집니다. 귀하 팀원의 부고 소식에 조의를 표합니다. 당사는 긴급 업무 매뉴얼 조항에 따라 직원 사망 시 장비 회수 비용 및 손해배상으로 할당량의 페널티를 준다에 맞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귀하의 할당량은 아래와 같이 증가합니다. 당신은 전송기계 쪽을 바라봤고 분명 아슬아슬하게 채웠던 할당량은 아주 약간 미달되도록 변경됩니다. 이윽고 우주선 전체에 할당량 미달에 따른 대체 작업을 실시합니다. 그간 당사를 위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라는 말이 울립니다. 순간 우주선 해치가 열립니다. 짧은 순간 엄청난 굉음과 바람이 당신을 덮칩니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한 정막이 찾아옵니다. 그 정막에 알 수 없는 평온함마저 느껴집니다. 당신의 눈앞에는 팀원들이 남겨진 거대한 행성과 저 멀리 홀로 떠나가는 우주선이 보입니다. 팀원의 죽음에 대한 페널티 내용이 진짜 매뉴얼에 있었을까요? 적어도 당신의 기억엔 없습니다. 항상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는 어머니가 생각이 나 비식 웃음이 새어나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제게 부주의함? 당신이 괴물로부터 도망치지 않아 휴의 팔이 잘린 것? 그것도 아니라면 휴를 버리고 스티브를 찾아 나선 것? 혹시 떠나기 전 휴를 구해줬다면 할당량을 채울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게 뭐든 간에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 광활한 우주를 그저 무기력하게 떠다닐 뿐입니다.